자명 스님이 육신을 책상 위에 올려놨었는데 저도 직접 가서 그 살이라나요? 그 피부를 만져보니 그 자체가 생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탄력이 좋고 피부색만 검어서 좀 돌아갔다는 걸 느끼지만 실제로 멀리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살아계시는 어떤 노 스님이 참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반 후 자명 스님을 모셨던 항아리는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김교각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구화산의 등신불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那么在大唐的时候，我们大中华就很有幸的这个迎来了从这个高句丽，从新罗国，从当时叫新罗国，从这个新罗国来的一位这个僧人金乔觉，那么他在我们中国学习佛学，这个刻苦修行，最后呢受到了我们中华佛教界的认可，认为他就是地藏王菩萨转世。 김교각, 그는 누구일까? 그는 과연 신라 왕자였을까? 김교각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중국 최고의 김교각 전문가로 알려진 쉐수텐 교수. 당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인 전당문. 이 책에 구화산 화성사기가 있다. 김교각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다. 구화산 화성사기는 813년 비관경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에는 화성사기를 쓴 비관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구화산이 위치한 청양현 출신으로 시문에 뛰어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从幼时开始起，离这个金地藏去世的时间呢，只差几年，就是他写这个记的时候，所以从这方面他是可以说是与金地藏是同个时代的人。 화성사기는 김교각을 김씨 성을 가진 신라 왕자라 적고 있다. 화성사기보다 후대에 쓰여진 송고승전 역시 김교각을 신라 국왕의 친족으로 그가 왕족 출신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구화산의 역사를 기록한 구화산지에서는 최초로 김교각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지장이라 불리는 김교각은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온 신라 왕자라는 것이다. 구화산 아래 위치한 노전오촌. 오씨 일가가 긴 역사를 이어온 마을이다. 구화산 입산 전 김교각 스님이 다녀간 곳으로도 유명하다. 오씨들의 선조를 기리는 사당엔 김교각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비석에는 오씨 일가와 김교각의 인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김교각이 신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교각이 직접 쓴 시도 전해진다. 수행하는 그에게 오씨 가문에서 쌀을 보내주자 보답하는 의미로 썼다는 시 수혜미.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밝히고 있다. 구화산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등신불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해발 1352m의 고지인데다 유난히 비가 많고 습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등신불이 생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인데요. 바로 그 구화산을 등신불의 본고장으로 일군 이가 신라 왕자 김교각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왕자라는 김교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외롭고 어려운 부도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승려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섬서성의 성도 서안. 이곳은 한때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다. 당나라 역사 문물이 보존되어 있는 장안박물관. 박물관 앞들을 가득 채운 석각들 중엔 당시 신라인의 흔적도 남아있다. 당나라의 유학과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대유학자가 된 김가기의 마의 석각이 그것이다. 김가기는 당나라가 뽑은 성인 67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가기가 중국에서 대유학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당나라의 유학 장려책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국자감, 국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6.25뿐만 아니라 7개의 그 전공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당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그 교육기관이 이제 국자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승려도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자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쓰는 비용은 다 일체 중국에서 이제 비용을 대주는 것. 당나라 유학생들 중엔 유학자뿐 아니라 불교 승려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신라 승려 해초였다. 일찍이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해초 스님. 그는 인도를 다녀온 뒤 당나라에 머무르며 불경 번역 등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당나라 때 사찰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남산. 그곳엔 신라 승려들의 흔적도 많다. 흥교사는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 스님을 모신 곳이다.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 쉽게 번역하고 법상종을 창시했던 곳이다. 현장 스님은 중국 불교 신도들에게 가장 인기 많고 영향력 있는 고승 중 한 명이다. 현장 스님을 기리는 5층 석탑 옆엔 또 하나의 작은 탑이 있다. 당나라로 유학과 평생을 그곳에서 수도한 신라 승려, 원측 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다. 他们不仅仅是求法，不仅仅翻译佛经，他们也有弘法的活动。所以弘法的活动主要表现在他们有许多对印度翻译过来的经典有重新再解释，有他们自己的理解。像元策呀、义香啊这些人都有很大量的著作，而且在当时长安城里都有很大的影响。许多人对他们的学说很热衷，认他们说的非常好。 해초 원축 스님처럼 당나라에서 활동한 스님들도 있었지만 유학 후 신라로 돌아간 고승들도 많았다. 지상사에 머물렀던 의상대사도 그중 한 명이다. 중국 화엄종의 본산인 지상사. 원효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던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화엄종의 대가인 지엄화상으로부터 수년간 수학했다. 서기 670년 신라로 돌아간 의상대사. 그는 신라의 화엄신앙을 널리 알렸으며 이를 사상적으로